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키웠었는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미국 증시가 부활절 연휴를 맞아 쉬는 것 역시 투자자들의 짙은 관망세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한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자 서둘러서 여름 상품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여름 평년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향후에 어떤 섹터가 여름 수혜주가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이 미리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옥션이 최근 한 달, 그러니까 3월 11월에서 4월 10일까지 카테고리별 판매량을 작년과 비교해봤는데요. 여름 패션 잡화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루밍종이 증가하면서 강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이 뷰티 제품 판매량이 증가했는데요. 애프터 선케어를 찾는 수가 540% 증가했고요. 선팩트, 선파우더 147%, 선스틱, 밤도 6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의류 판매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더워지면 반바지, 반팔 미리미리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겠죠. 남성 반바지 판매량이 118%, 반팔티 100% 이상 늘었고요. 민소매 원피스의 판매량도 120% 증가했다고 합니다. 화장품이나 의류업체, 온 오프라인 쇼핑몰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게 하는 이슈입니다. 자, 에어컨과 선풍기 등 여름 가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과 서큘레이터 등을 판매하는 업체죠. 파세코의 주가가 지난 한 달간 15% 이상 올랐습니다. 파세코는 국내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서 점유율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름 가전 관련주로 SCD가 19.1% 한 달 동안 상승세를 보였고요. 에센테크가 8.9%, 또 선풍기로 유명한 신일전자의 주가도 6.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폭염과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전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신중하셔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실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컸었던 여행 항공주도 여름 수혜주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국내 항공사들이 다음 달 국제선 운항을 증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올 여름부터 탄력 있는 여객 수요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항공이 노선수를 8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운항 횟수도 88회에서 174회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동남아 휴양지 노선이 운항이 증편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어서울 역시 5월에서 6월 베트남 다낭, 나트랑 노선 운항이 재개되고 TA항공 역시 인천, 방콕, 호치민, 다낭, 싱가포르 노선이 새로 운항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인천, 오사카, 방콕, 클락, 코타키나발루, 또 부산에서 괌, 다낭, 방콕 노선을 운항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증편 허가를 받았는데요. 대한항공은 LA, 파리, 런던 등의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은 LA, 프랑크푸르트, 런던 등의 노선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50% 수준까지 국제선 증편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부진했던 빙가류와 또 주류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올해는 어떻게 나타날지도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예년보다 더운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에 여름 수혜주 어떤 쪽이 될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수혜주는 2, 3분기 피크를 찍고 주가가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어서 투자에 앞서서 신중한 투자를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심층 분석 시간 갖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름 수혜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에 당황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소비자들이 이른 여름 대비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뷰티 제품, 여름 옷, 리빙 제품, 계절 가전 수요가 급등을 했다는데 이게 네.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흐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계절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에 빠르게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네. 테마군으로 형성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가 없다가 생겨났다 보니까 작년에 네. 이제 테마군으로 형성이 돼서 반등이 나왔었고, 예를 들면 파세코와 같은 종목이 전통적으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은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빙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워낙 그 아주 저가 아이스크림 무인으로 파는 그런 데가 생겨났다 보니까 예전만큼 주가의 시세가 뚜렷하지는 않지만은 빙과류 업체들 같은 경우도 여름에 전통적으로 주가가 강한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통상 또 그 에너지와 관련돼서 뭐 전력과 관련돼서 그러한 부분의 종목들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름은 계절의 특성상 워낙 짧다 보니까 여름처럼 정말 짧은 시세로 네.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주가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계절에 빗댄다고 하면 벚꽃이 필 때 사서 매미가 올 때 파는 예, 그러한 전략으로 이 계절 테마는 통상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여름 수혜주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높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주가가 뭐 지속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때이른 여름 날씨에 유통가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안 더웠는지 빙가류 쪽 또 주류 쪽이 네. 생각만큼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이게 날씨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기는 한데 한 네. 2년인가 3년 전쯤에는 여름에 대한 테마주들이 봄쯤에서 수급이 유입이 됐다가 그때 장마가 되게 연속적으로 왔었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시세가 거의 못 나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날씨가 더웠다 보니까 이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들이 반응도 했지만은 가장 강했던 게 이 코로나19. 에너지 관련해서 네. 예,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기도 하고 그 부분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워낙 그 짧게 폭염이 왔었고 네. 정부에서도 이게 전력 예비량이 그 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예보까지 했었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게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뭐 누리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력 예비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세가 되게 짧기도 한 점이 있고 이제는 또 다시 비춰봤을 때 그 짧은 시세를 중점으로 올해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이게 올해 여름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볼 게 이제 코로나가 작년이랑은 다르게 이제 정말 함께하는 코로나가 됐다 보니까 네. 그 뭐 에어컨이라든지 그러한 수요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날씨가 아주 더우면은 종목들이 시세가 발생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날씨는 예측할 수 없고 다만 이게 저희가 야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전만큼 주가가 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생산이 풀 가동 중이라고 해서 네. 그렇다면 부품 쪽으로는 매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전력 대란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의견 듣고 싶거든요. 그 전력 대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에어컨 부품 같은 경우가 작년에 시세가 나고는 했었어요.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가 이 냉매 밸브라든지 그게 글로벌 1위 업체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SCD라는 종목인데 그 부분이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다 테마형이고 시세가 짧다 보니까
더위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대체 전력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세가 작년에 한번 났었지만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또는 이제 송배전소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기업은 대표적으로 누리텔레콤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이 있겠고, 송배전소 관련해서는 대형주 뭐 현대일렉트릭 이러한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아주 무거운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여름이라는 계절의 특성, 그리고 그 계절적으로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여름의 더위와 똑같이 짧게 불타오르고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폭염이 온다고 하면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 이거는 미리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날씨는 저희가 변수를 예측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당장 그 7, 8월에 가봐야 알다 보니까 그때 테마가 형성되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테마의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온다 미리 에어컨 관련주를 사기보다는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말로 폭염이 왔을 때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매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여름이면 장마, 태풍, 가뭄 등 여름 재해 관련주도 심심찮게 언급이 되는데요. 여름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통상 폐기물 관련주라고 일컬어지거든요. 저희가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량 같은 경우 폐차할 때 이제 뭐 폐차 사업을 하는 기업들, 아니면은 의료용 폐기물 같은 경우를 이제 관련해서 다루는 기업 같은 경우가 저희 통칭해서 이제 폐기물 관련된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YN텍이라든지 KGETS 뭐 이런 기업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통상 실적들이 좋았고, 특히 KGETS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의료 폐기물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었어요. 통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시세가 한 번씩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주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특정 이벤트, 없던 게 생기는 이벤트로 시세가 났던 종목은 추가로 시세가 잘 안 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올해 장마 같은 경우도 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미리 진입을 해놓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7, 8월 돼서 되게 비가 많이 오겠다 싶으면 이러한 종목들도 한번 뭐 소위 재미로 매매를 조금 해보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폐기물 관련주들 지금까지 주가 흐름은 어때요? 올해 들어서? 올해 차별화가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가 서울시의 매립지 허가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 내어주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강했었거든요. 매립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한 주가가 강했었고, 근데 이게 폐차와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신차 판매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있지만은 폐차는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의 실적이 연속적이지 않다 보니 주가는 뚜렷하게 뭐 좋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용 폐기물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분기 실적은 좋고, 다만 그 주가 자체도 지금 매립지의 그런 늘림이라든지 그게 반영된 구간이다 보니까 새롭게 저희가 뭐 장마가 와서 아주 큰 태풍이 와서 이렇게 버릴 쓰레기가 많아진다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주가가 단기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면 사실상 이제 거의 뭐 해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름 수혜주와 묶어서 이 거리두기 완화로 수혜를 입을 만한 쪽을 뭐 여행 항공 이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여행 항공도 괜찮고요. 여행 항공도 괜찮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항공이나 뭐 여행 관련주도 다 좋겠고, 추가적으로 주류라든지 주류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거리두기에서
완화되는 부분에서 시간이라든지 인원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거를 철폐하다 보니까 주류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안 하던 외식 같은 경우를 이제 할 수 있다 보니까 외식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좋아지겠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교도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걸렸었고 이제 뭐 백신도 많이 맞았고 경구용 치료도 개발되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급식과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그러한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드 코로나에 묶어서 그리고 여름에 묶어서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주류, 외식, 또 급식 관련한 종목들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또 탑픽 종목도 꼽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주류와 관련돼서는 테마로 제주 맥주의 주가가 강하기는 했었지만은 저희가 실적과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게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이겠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적정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국면에서는 저희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다음 분기에 실적이 판매량이 늘어서 긍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마케팅 비용이 늘었지만은 그 이상의 제품의 판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가 뒤이어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올해 예상이익이 주가에 반영된 구간이고 여기에서는 변동성이 들어있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게 낫고요. 딱 적정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한 10% 구간에서 이 종목이 조정이 나왔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적극적인 접근을 해보는 게 나은 구간입니다. 예. 외식 관련주. 예, 외식 관련주는 저희가 좀 익숙한 CJ 프레시웨이인데요. 이게 그 외식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그 외부의 활동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실적이 함께 줄어들었고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리오프닝 단계에서 또 외식도 하고 또 이 기업은 급식과 관련된 식자재 사업도 영위를 하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하다가 출근해서 밥을 많이 먹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두 그릇도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식자재 판매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적은 좋아지고 하다 보니 그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함께 결부해서 그 주가를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탑픽은 이 중에서 그 하이트 진로도 좋은 기업이지만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가 상승에 대한 캡이 더욱 남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는 올해 예상 실적 자체가 이게 외식 부분이라든지 그거를 반영하지 않은 예상 실적이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더 잘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하이트 진로보다는 CJ 프레시웨이를 탑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슈로 그래서 그런지 오늘 CJ 프레시웨이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 7% 가까이 급등인데요. 지금 가격대에서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제가 아침이랑 아까 점심에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당장 주말에 외식도 하고 하면서 막 사시는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게 그 단순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불처럼 주식이 한 20-30% 상승을 하고 나서 뭐 우르르 하락하기도 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그 해제를 하는 공표를 했고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 실외에서 벗는 게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거리두기 완화와 그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 제한을 풀었다 보니까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7% 상승을 했더라도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반면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간 수혜를 봤던 뭐 마스크 만드는 업체라든지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들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도가 낮고요. 물론 마스크는 끼겠지만은 저희가 코로나가 격화가 되는 시점부터 마스크 업체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마진이 아주 줄어든 상황이에요. 네. 예, 그렇다 보니 이와 관련된 진입장벽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매도를 하는 게 낫겠고 진단 키트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게 새로운 변이의 코로나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 확인을 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지금은 훨씬 낫겠습니다. 예, 수익이 더 많이 날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 민푸름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국내 증시 약세입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저는 어제부터 굉장히 시장이 아쉬웠어요. 미증시가 이제 이틀 전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 변수 때문에 좀 시원한 장세 못 보여줬는데 전일도 미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미증시가 저렇게까지 급락을 보일 일은 없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뭐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 이거는 오늘 이슈가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 지속되었던 우려와 경계감인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 이것도 오늘만의 이슈가 아닌데 지금 큰 하락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장 초반 약세 출발함에 따라서 지금 오늘도 결국에는 양지수 모두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2,700선을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00선을 잘 마무리하면서 종가 형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강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2,700선을 잘 지켜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의 매수세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선물 시장에서 지금 기관이 이제 그 콜옵션을 좀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 잘 받쳐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스닥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변수들,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빅스텝 우려나 또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전쟁 우려, 변수 우려 때문에 좀 시원한 장세 못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번 남은 그 4월의 2주간 증시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하반기 동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굵직한 대기업들의 성적표가 발표됩니다. 이 성적표 기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적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그 어떤 섹터들, 기술주 중심의 섹터들이 리레이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킴포인트를 살펴보면 일단 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강세들이 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잇따라서 수주 소식에 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호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의 수주 소식이 이어졌는데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랑 매출액 대비 이제 최근 매출액 대비 11% 규모의 LNG 운반선 이제 두 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고요. 이 수주가 결국에 4개월 만에 지금 4월 달이죠. 4개월 만에 올 한 해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도 수주했다는 공시를 올리면서 전체적인 좀 섹터가 수혜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제지와 골판지 쪽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펄프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제품 가격 인상에 있어서 이제 뭐 마진 개선 이런 기대감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제지 쪽은 사실 오늘만 뜬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결국에는 원자재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판지 이제 제지 쪽뿐만 아니라 철강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럽 내에 천연가스 공급관을 이제 새로 신규로 해서 만든다의 뉴스와 서울시에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다는 이제 이 발표안을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조금 강세를 받았는데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러면서 어제 상승세를 같이 이어서 견인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오늘 시장 포인트도 원자재를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원자재가 왜 상승을 했나요? 우리가 단순히 물가 상승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 이유는 결국 러시아의 전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는 거의 테마주 성격에 가깝지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유심히 지켜보는 시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입니다. 키워드 볼게요.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는 건설 쪽을 키워드로 주셨고요.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실내 다중 이용시설에서 다시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키워드 주셨고요. 또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우려 속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관련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와 아르헨티나 곡물 운송업자 파업 소식 등에 주목받고 있는 곡물주 키워드로 주셨고요. 시멘트 생산의 필수 원료인 유연탄 가격 폭등 키워드도 함께 주셨네요. 관련 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식스센스 특징주입니다. 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건설주 중에서는 신원 종합 개발을 꼽으셨고요. 또 거리두기 전면 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는 쇼박스, 또 관련 정책 완화 추세에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뉴를 주셨고 천연가스 국제유가 상승세에 있죠. GSE, 또 곡물 급등 소식 현대사료를 주셨고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는 아시아시멘트를 꼽으셨네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지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신원 종합개발, 현대사료, 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예,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죠. 건설주 중에서 신원 종합개발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이 고인지 스탑인지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고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어떤 관점이시죠? 네, 지금 최근 들어서가 아니죠.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건설 섹터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후보 당시부터 주택 공급 공약을 많이 펼쳤었죠. 모든 후보가 다 그렇지만 이제 확정이 되면서 당선이 되면서 실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갔다면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로 좀 갔던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많은 조정을 받다가 이제서야 좀 반등하는 지금 움직임을 취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층수 제한을 폐지했죠. 35층의 어떤 이 이상을 못 짓게 하는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준공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 진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의 까다로운 규제들을 계속해서 완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는 이런 횡보를 보았을 때 또는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같이 더불어서 건설 섹터에서는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규제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확실히 대출 규제도 풀고 또 이런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가 정말 완화가 되어서 실제 공사가 들어갔을 때 꼭
혹은 그 실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가 탄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건설보다는 다른 섹터들이 좀 더 이렇게 지금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결국엔 이거는 매크로 이슈가 더 힘이 강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큰 매크로 이슈가 뭔가요? 결국에는 러시아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 인상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이제 이 건설 섹터가 떠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다시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반등할 때 포인트를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신한종합개발이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 건설 섹터가 지금 또 다시 반등을 하리라고 보는 이유가 이제 최근 이슈죠.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그 서울의 강남 서초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소식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하고 관련돼서는 아직 정부가 출범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이 다가올수록 하나씩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씩 풀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섹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 지금 딱 반등 타이밍의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고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신원종합개발은 지난달 후반부터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상 콘텐츠 관련 키워드 중에서는 뉴를 주셨거든요. 뉴에 대한 투자 의견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스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 이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뉴라는 종목이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의가 사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의 개별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 영상 콘텐츠 쪽이 이제 오늘 강세를 띈 이유는 결국 거리두기 해제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영화관에서 팝콘 하나 먹는 것 정도뿐인데 왜냐면 크게 마스크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스크는 쓰고 있는 상태에서 거리두기 정책이 좀 완화됐을 뿐인데 이 영화 쪽이나 콘텐츠 관련 이제 이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뉴라는 이 회사만의 어떤 호재성이라기보다는 섹터 전반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그닥 추천드리지 않고 실제로 이런 영상 콘텐츠나 영화 쪽으로 좀 섹터 괜찮은 종목이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차라리 스튜디오 드래곤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뉴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아는 칠봉당의 선물이나 변호인, 부산행, 드라마 태양의 후예 이런 거 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특별 어떤 개별 이슈가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물량이나 어떤 이 차후에 차트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엔 1분기 이제 호실적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도 역시 미생이나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이런 유명한 드라마를 다 제작한 회사입니다. 이번에 수급이 굉장히 저는 좋게 들어와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기관에서 220억 넘는 자금이 유입되어 있고요. 지금 차트 자리도 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계속해서 시도 중입니다. 주요 자리인 95,000원을 돌파 안착을 한다면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뉴보다는 차라리 스튜디오 드래곤을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뉴를 가져오셨었는데 투자 의견은 스탑이었고요. 오히려 이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쪽을 살펴보자 의견 주십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살펴볼게요. 곡물이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곡물업자 파업 소식도 있었거든요. 관련해서는 현대사료를 주셨고요. 의견 듣겠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당연히 스탑입니다. 현대사료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급등세거든요. 거의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잡을 수가 없었죠.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로 찍고 절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약 11거래일 만에 600% 넘는 급등세를 보여왔고 그만큼의 상승 모멘텀은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이슈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의 이제 주 종목을 예를 들자면 대성에너지나 GSE, 에너지 쪽은요. 그리고 뭐 사료도 한일사료, 현대사료, 판스토리 이런 식이 있지만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하더라도 굉장한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종목이죠. 이게 이 현대사료만의 어떤 특이 급등할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발의 어떤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곡물 상승 가격 때문에 계속 가는 건데 이 한 가지 재료만으로 급등을 이렇게 이어간다? 어느 정도는 고점에서 부딪히겠죠. 그 고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굳이 그런 고점을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용 사료를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양계, 양돈, 오리 쪽으로 이렇게 사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사료라서 그러니까 사료를 만들고 있지만 약간 양돈 업계 쪽으로 축산업, 육가공 쪽으로도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6%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이번에 흑자 전환했지만 순손실은 역시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투자 위험 종목이죠. 이렇게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가 차트만 보고 있으면 유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사료를 굳이 이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사료 쪽으로 무언가 상승 모멘텀을 잡아먹고 싶다면 현대사료보다는 차라리 미래생명자원이 낫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굉장히 고점이에요. 상승 모멘텀 역시 작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손절가를 짧게 잡고 굳이 사료 쪽을 공략을 하고 싶다면 현대사료보다는 미래생명자원이 낫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민포럼 전문가와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신원종합개발은 고였지만 뉴와 현대사료는 스탑,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포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15일 금요일장 이제 마감을 한 2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내내 2,700선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장 하락 소식에 약세 출발을 한 이후로 2,680선이 깨지는 움직임이 오전 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오늘 약세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0.68% 내리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 속에서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로 일관했습니다. 7,267억 원 매수위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4천억 원, 3천억 원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종목별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1등부터 5등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오늘 장중 신저가가 다시 한번 나왔죠.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도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CEO인 권영수 부회장이 자사주 1,000주를 매입했다라는 공시에 장중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내 하락 전환이 됩니다. 1%대 조정이고 여기 SK 하이닉스 네이버까지 1%대 하락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예,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LG화학까지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약세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LG화학도 1%대 조정, 오늘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실까요? 코스닥 지수 오늘 0.34% 내리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24.86에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일정 흐름 보실까요?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낙폭을 좀 줄이면서 920선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920선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 많으시더라고요. 924.86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삽니다. 1,754억 원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각각 623억 원, 1,159억 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3위권 내 종목 일제히 하락인 가운데 펄어비스가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 나타나는데요. 장중에는 4% 이상 올랐었는데 상승폭을 다소 줄였지만 그래도 시장 배입이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 2%대 조정이고요. 펄어비스 말씀드렸고 카카오게임즈 1% 하락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금요일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총평을 한번 들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이정수 파트너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혜한수 이정수 파트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혜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오늘장도 좋았습니다. 어제도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종목이 다 가는 장이 아닙니다. 자, 지수도 한번 볼까요? 폭등 왔습니까? 폭등 안 했죠? 미국 시장 얘기는 아침에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휴장이고 어제 빠졌기 때문에 아침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밀려 내려갔지만 저는 나쁘지 않을 걸로 이미 예상을 했었고 여전히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종목들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비료, 곡물, 일부 엔터주, 영화 관련주 쪽이죠. 그리고 조선주들도 지금 폭등 나오고 있는데 강한 애들은 열심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의 흐름들은 계속 강할 예정입니다. 그럼 뭐만 안 가느냐? 이번 주 내내 얘기했고 지난달에도 얘기했었던 대형주들은 재미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특히 기술주, 성장주들, 그래서 삼성전자 4월 들어오면서부터 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또 떨어지고 있는데 지수는 계속 이럴 거예요. 그렇게 큰 폭등 없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움직일 건데요. 테마주 장세, 테마주들만 무지무지하게 좋은 앞으로서 4월 이제 15일 정도 남았어요. 딱 보름 남았는데 테마주에서 돈 다 벌 겁니다. 5월 달도 똑같을 거예요.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 공략을 하시고요. 오늘 보면은 조선주들도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다 수주 얘기들이거든요. 과거에서 안 갈 때에서는 수주 얘기 나와도 꼼짝도 안 했던 애들이 지금은 수주 얘기 움직이는데 마치 삼성전자를 골리기 위해서 조선주가 움직이는 느낌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재는 아닌데 예전에도 이런 호재는 있었어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강했고 대우조선해양도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기자재도 강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전자를 빼니까 이쪽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왕따인 거죠. SK하이닉스도 왕따고 그런 식이고 종목들은 계속 중소형주들 움직이고 대형주들은 그렇게 쉽게 지금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면 얻어 걸려갖고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데 저런 수익률들은 중소형주 테마주에서 나올 겁니다. 계속 테마주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오늘 휴장이지만 오늘 유럽 시장 급락 없으면 우리나라 그렇게 큰 월요일날 영향이 없을 거고 미국의 선물지수 월요일날에 영향에 맞춰가지고 큰 폭의 급락이나 그런 거 없다면 일양 이후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점 여기를 디디고 옆으로 박스권 횡보하면서 살살살 올라가는 이게 급등 안 나오고요. 살살살 올라가는 것만 나와도 됩니다. 살살살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가주면 다시 또 얘기하지만 뭐가 급등한다? 테마주가 급등을 한다. 중소형주. 그래서 테마주는 원전 테마서부터 해갖고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만만하고 가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돈 벌 수 있는 쪽은 소비주로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항공주, 여행주, 백화점, 카지노, 영화. 오늘은 영화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리고 화장품, 음식업종 이런 등등인데 화장품 잘 보세요. 오늘 좀 밀렸던 부분들은 전면 해제를 했는데 마스크를 실내에서 못 벗게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 그럽니다. 근데 이미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뉴스로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도 이미 벌써 이번 주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고 전면 해제를 할 건데 마스크는 안 벗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럽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어쨌든 점점 계속 전면 해제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소비주들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음식업종 섹터들이 코카콜라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공공행진하면서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분유 가격 또 올라가고 분유가 지금 모자른다부터 해서 해외에서는 이제 소비주들이 움직임들이 좋아지려고 뉴스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의 흐름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IT 대형주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주 위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오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이미 분석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3월 달서부터 사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들 봐야 된다.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었냐면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사료 가격과 비료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쪽으로 움직일 거라고 제가 3월 달에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3월 달에 한일사료, 그다음에 현대사료 이 부분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었고 표역 종목으로는 주진 않았지만 다른 사료주들도 줬고 한일사료는 이때일 거예요. 이때에서 저녁 방송에 이거는 추천주로 갖고 나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급등 나와가지고 상한가 2번 올라왔길래 리뷰도 한번 한 적도 있었고 이거를 여기서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으면 사라 그랬는데 조정을 들어왔었죠. 그래서 또 가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사라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면 그 뒤에 다른 사료 관련주, 다른 비료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랑 비료 관련주랑 사료는 소, 닭, 돼지 먹이는 거고 비료는 식물한테 먹이는 건데 이게 왜 같이 이게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 부분도 설명했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좀 이따 유튜브 방송에 한 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바닥에서 있었던 종목이 이렇게 뛰게 되면 다른 애들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료 관련주들도 잘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료 관련주 우성도 그거 관련주예요. 사료 관련주 급등을 했죠. 현대사료도 마찬가지 급등을 이미 했고 선진,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선진 차트 모양 이쁘네요. 이렇게 가잖아요.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 이지바이오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더 갈 겁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이미 달성 3% 이상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더 갈 것 같고 이지홀딩스라든지 뭐 대주산업이라든지 사료 관련주들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움직인 이유는 아르헨티나에서 곡물 운송업자가 파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도 안 그래도 곡물 가격 계속 올라갈 건데 아르헨티나가 그 전 세계의 곡물 생산량이 2021년도에 350억 달러, 우리나라도 한 41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 주요 공급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파업을 했기 때문에 대두분, 대두유 수출, 뭐 밀, 콩, 옥수수 이거를 주요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쪽 가격 올라가면 웬만하면 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 그다음에 사료 가격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슈가 돼갖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 겁니다. 조정받으면은 이쪽에도 잘 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하지 말라고 이쪽 애들 안 좋다고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뭐 물린 건 어쩔 수 없어도 갖고 있는 거는 뭐라고 않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이상한 회사는 아니니까. 근데 신규 매수할 돈이 있다면 삼성전자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하는 게 낫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빨리 팔아버리든가 손절해버리든가. 손절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소비주들이 낫습니다. 그거고 중소형주들이 낫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라 그러는데 그냥 그것도 핑계고요. 수급이 안 좋아서 그래요. 수급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뭐 금리 인상부터 해갖고 뭐 성장률 떨어지는 얘기는 이미 벌써 했던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어쨌든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다.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매매 정도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카프로 아주 잘 가고 있죠. 더 갈 겁니다. 수익률 22.4%씩 났는데요. 더 갈 거예요. 얘도 비료 관련주, 농업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5고요. 시장 괜찮아요. 다음 주에서도 괜찮은 장이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90점수 비료, 사료, 곡물 관련주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예, 남은 4월도 테마주, 중소형주 위주로 보자. 소비주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샵
문자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소통하시면서 전략을 짜 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